인공지능 텐서플로우 2.0을 일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림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텐서플로우 2.0의 케라스 함수를 사용하여 XOR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도 이전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인데 시간 되시면 이전 영상 잠깐만 보고 와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수업도 굉장히 재밌을 테니까 이전 수업 꼭 듣고 와주시길. 자,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먼저 여기 모델을 살펴보면 케라스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케라스는 딥러닝 계산을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한 줄 한 줄의 코드로 딥러닝을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구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tf.keras.sequenteil이 등장하는데, sequenteil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순차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략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 작성되는 레이어들은 모두 순차적인 형태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델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알려줬으니까 이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layer.dense는 레이어를 정의하는 명령어예요. 그중 dense는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인데, 레이어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모든 뉴런을 서로 연결시켜주죠. 그리고 여기 함수 안에 유닛 보이시죠? 이건 레이어를 구성하는 뉴런의 수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뉴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은 높아지는데, 동시에 계산량 또한 많아지고 부피가 커진 만큼 메모리도 크게 차지하게 된다는 점. 다음 액티베이션은 우리가 예전에 자체 함수로도 구현해본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 입력란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앞서 사용한 시그모이드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input underbar shape은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 녀석은 입력의 차원수가 어떻게 되냐, 즉 입력값에 대한 shape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딥러닝 모델 구축에 있어 높은 에러율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의 입력값은 1,1, 1,0처럼 두 개의 입력값을 받지만 두 개의 입력을 받는 1차원 배치이기 때문에 소괄호 2, 소괄호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이어에서 유닛 값이 하나인 이유는 결과 출력 값을 하나로 설정해 주기 위해서고요. 여기서도 활성화 함수는 계속해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게요. 케라스는 이와 같이 모델 구축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장점이죠. 이렇게 구축한 모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면 서머리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샵 파라미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6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4개라고 알려줍니다. 이건 각 레이어가 기본적으로 편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편향이 포함된 네트워크 구조를 그려보면 대략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제 딥러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식, 즉 가중치와 편향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원래는 미분과 복잡한 수학을 써야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뭐죠? 간결함이죠. 쉽게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컴파일의 옵티마이저는 뜻 그대로 최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린 여기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약자인 SGD를 사용할 것입니다. 경사하강법은 앞서 배운 것처럼 가중치를 업데이트할 때 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각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확률적이 앞에 붙게 되면 전체를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추출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계산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데이터를 일부만 가지고, 그것도 무작위로 추출한 데이터. 맞아요. 이 방법은 성능을 높여주는 기법이라기보다는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 조금은 무모하지만 그래도 학습의 속도를 어느 정도 높여주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LR은 학습량을 의미하며 한 번에 학습 때 얼만큼 할 것인지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과 같이 0.1로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로스는 의미 그대로 손실,
이란 뜻이며 앞서 살펴본 에러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딥러닝은 보통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기도 하죠. MSE는 평균 제곱 오차의 약자로 오차를 구하고 제곱하여 평균을 낸다. 수식은 가볍게 참고에 이제 네트워크를 실제로 학습시켜 볼 차례입니다. 방법은 fit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면 복잡한 포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 입력값과 출력값을 넣어주시고 에포크에 데이터를 반복하여 학습시키고 싶은 수만큼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포문의 레인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죠. 다음 배치 사이즈는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를 의미하는데 우린 앞서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통해 무작위로 하나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럼 확률적 경사 하강법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는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뭐가 막 출력되는데 잘 살펴보면 저희가 설정한 F값, 즉 반복 학습 회차, 그리고 학습의 진행도, 걸린 시간, 최종 오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오차 값이겠죠. 점차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학습이 완료가 되면 예측 또한 진행해 줄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프리딕 함수를 사용하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y값과 거의 비슷하게 출력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앞서 가중치와 편향을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도 모델 객체에 들어있는 가중치를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댄스2와 댄스3로 구분하고 커널과 바이어스로 구분하여 보시면 되는데 여기 댄스2는 첫 번째 레이어를 의미하며 커널은 가중치, 바이어스는 편향을 의미합니다. 보통 네트워크의 가중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 편의상 가중치에 첨자를 붙여 표시하는데 레이어의 순서대로 위 첨자를 붙이고 각 뉴런의 순서에 맞게 아래 첨자를 붙여 표시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 가중치는 첫 번째 레이어니까 위 첨자 1, 그리고 아래 첨자는 두 번째 입력값에서 왔으니까 2, 첫 번째 출력값으로 가니까 1. 그럼 나머지 가중치들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앞서 가중치를 시각화했을 땐 그래프가 몇 개 없었으니까 가능했지만 지금처럼 가중치와 편향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것대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의 시각화보다는 네트워크의 학습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인공지능 텐서플로우 2.0으로 읽다 그 네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해요. 조금 짧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도 더 흥미롭고 간결하게 인공지능 텐서플로우 2.0으로 읽다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